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 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지금 여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 조홍천 의원 등등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걸로 검찰이 강하게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문제를 하겠다. 저는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법률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셨을까? 자, 지난해 3월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국 민정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검찰을 제외한 검찰개혁 논의 과정 중에서였죠. 자,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문무일 총장은 또다시 검난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자, 민주주의 원리까지 꺼내들고 청와대를 향해 항명에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 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도 잠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결국 항명 쪽을 택했습니다. 자, 우려의 핵심은요, 결국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라는 말이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가장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차장,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검찰이 왠지 조용하다 싶었는데 드디어 어제 오후에 터질 게 터졌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성명을 냈었죠. 어쨌든 검찰의 반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총장이 언제 성명을 내느냐 그리고 어느 수위로 내느냐 이게 관심사였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점은 좀 빨랐다고 볼 수 있죠. 총장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출장 중에 성명을 낼 정도로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였다. 그 얘기는 다시 해서 검찰 내부가 생각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 더 분위기가 여론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성명 내용에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는 사실 올해 1월에도 했던 얘기고 어떻게 보면 내용을 하나하나 비판했다기보다는 총체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맞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을 뭉뚱그려서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관심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가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이 어떻게 보면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검사들의 반발 여론을 좀 이렇게 김을 빼는 차원에서 지금 성명을 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집단 항명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결국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좀 청와대도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네. 사실 문무일 총장의 고심은 지난주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중도 하차까지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주변에 만류에도 뿌리치고 지금 해외 출장에서 일정을 아예 앞당겨서 당장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뭐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글쎄, 근데 좀 그건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래요? 일단 검찰 사실은 이제 서초동의 수뇌부들은 항상 안테나를 여의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죠? 어차피 권력의 향배에 대해 사실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검찰 수뇌부들이고 검찰 인사는 사실은 정치 바람을 안 탄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타는지는 모르겠으나 안 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찌됐건 더군다나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라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조직의 명운을 건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흐름들을 좀 보고 있었을 텐데 문제는 나름대로
반대를 할 생각들, 예를 들면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겠다는 논리와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다만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언제로 잡느냐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왔겠죠. 네. 아마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 패스트 트랙이 결국 성공을 할까에 대해서 아마 좀 회의적으로 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야 이건 무조건 가는 거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반발의 시기가 좀 앞서 이미 반발이 좀 나왔을 텐데 그런 것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사실은 자 패스트 트랙에 이제 올라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총장으로서도 더 이상 물러설 것은 없고 그래서 이제 강한 톤의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문무일 총장도 한계가 있다. 왜?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임기 2년 총장 1년 정도 남긴 시점에서 뭐에서 본인의 자리를 건다든지 정권과 부딪히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정권 입장에서는 예전 임기 1년 남은 총장을 쳐버리기도 애매모호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힘싸움이 될 텐데 그냥 시간 지나면 어차피 문무일 총장은 3개월 있으면 물러날 사람이거든요. 네. 청와대의 생각은 문무일 총장의 생각보다는 오히려 차기 총장 후보자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더 관심이 쏠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의 그런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시간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 아마 저는 좀 그 점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검찰개혁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항명에 가깝게 비춰질 정도의 모양새가 됐는데 청와대도 사실 적잖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개혁이나 변화는 언제나 이런 저항을 필수적으로 동반을 하죠. 그래서 네. 청와대에서 이 정도 어떤 그런 저항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검찰 어떤 내부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찰의 권력이 다시 비대화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민주주의 원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민주주의 원리를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잘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상권 분립인 거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검찰이 걱정하는 경찰 권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제와 감시의 민주주의 원리와는 조금 좀 분리돼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권력이 커지는 게 누가 보기에 커지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응당 가져야 할 어떤 수사권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검찰 입장 쪽에서 보면 경찰의 권력이 굉장히 커지네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그 일견 이렇게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입법부가 풀어야 할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입법부는 또한 결국 국민이 가리키는 곳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수진 부장. 네.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충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적인 충돌은 이미 작년 1월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렇죠. 작년 1월에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의견 수렴이 안 돼서 의견을 낼 권한도 없다. 그러니까 검찰을 배제하고 추진하겠다. 네. 사실상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법률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셨을까? 이거는요. 세게 부딪힌 거죠. 예. 왜냐하면은 형사사법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안이거든요. 네. 제가 조금 뒤에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1월에는 검찰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해서 검찰 개혁을 청와대 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때부터 사실 거취 고민을 해왔습니다. 여러 차례. 그리고 어제 드디어 문건을 통해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 민주주의 원리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공수처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공수처법. 공수처의 설치는 검찰에 견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이나 검찰에서는 오래전부터 찬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공수처법은 완전히 누더기, 세상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까지 검찰에서 나와요. 가령 대통령 친인척이나 국회의원을 수사를 하는데 문제는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어요. 그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친인척의 기소 여부는 다시 검찰이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 친인척이나 또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은 다시 한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공식적으로 검찰을 권력에 줄 세울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경찰의 인력은
지금 12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여기에 의경을 합치면 20만 가까이 돼요. 군 다음에 가장 큰 조직입니다. 이 조직 전체가 수사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수사를 스스로 끝낼 수 있다면 이거는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한 번 더 국민들의 어떤 수사 상황을 경찰에 이어서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권 보호를 위한 이중장치입니다. 이 이중장치는 왜 생겼느냐? 바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경찰의 힘이 너무 막강했어요. 영화 1987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철 열사 사건. 검찰이 부검을 하려고 해도 경찰이 방해를 해요. 1989년 이 송광수 검사가 일선 경찰의 비리 경찰을 하나 잡아넣으려는데 그것도 좌절이 될 뻔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자, 지금 이 상황,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총장 이 두 사람은 퇴진이라는 똑같은 길목 앞에 서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요 7월 검찰총장으로서의 임기가 끝이 나고 조국 민정수석 역시 검찰개혁의 수건을 조금이라도 풀어낸 이런 상황에서 물러날 때를 이제부터 고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덜 끝내고도 가실 생각이세요? 안 놔주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아니 뭐 숙제를 주셨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만은 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또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제가 맡은 업무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문무일 총장이 반기를 들면서 이제 공은 청와대로 다시 넘어온 셈이 됐습니다.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검찰개혁의 고삐를 쥐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당연히 그렇게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은 집권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강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것 자체가 검찰권 남용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문 대통령이나 친문 쪽의 친문 진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전에 이제 책에서도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에서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맡겼었죠.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지만 결국은 결론을 못 내고 흐지부지 끝났었는데 그때 검찰권에 대한 어떤 제약이라든지 견제를 하겠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런 후회였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검찰이 반발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검찰과 정면으로 맞부딪혀서 결국 검찰개혁이 무산됐던 이 실패의 기억을 뼛속 깊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자, 바로 저 당시입니다. 이재명 차장. 저렇게 검찰개혁이 저 순간을 기점으로 흐지부지 흔들리고 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시작하겠다면서 이제 검사와의 대화를 했던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검찰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이제 반발을 했던 그런 순간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 계속 검찰권과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는데 민정수석에게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검찰과 경찰을 통제하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했는데 오히려 그게 역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제 문재인 진영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검찰 개혁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이제 추진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다만 공수처법이 통과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얹어놨지만 지금 언제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검찰이 집단적인 혁명 속에서 어떻게 돌아설지 어떻게 반발할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검찰의 반발 그리고 청와대의 반응 유의 있게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가 어쨌든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항명 불씨가 이미 여기저기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요, 역시 검찰 내부와 정치권이었습니다.
문무일 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내에서도 뭐 금태섭 의원, 조홍천 의원 등등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뭐 검찰이 강하게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건 집행기관의 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김태호 변호사님. 예. 지금 문무일 총장의 항명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또 사보임이란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우, 이 사보임. 최근에 지금 굉장히 국민들에게 이제 친숙해진 단어인데, 아니, 민주당 내에서 또 무슨 사보임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은 본인이 이제 사보임 해도 된다. 나는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아하. 공정수사권 조정안 자체에 대해서 원래 취지와 좀 다르게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그 반대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반대해서 이것을 처리에 만약에 해가 된다고 하게 되면 본인 사보임해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진짜 조홍천을 사보임 한다고 하게 되면, 근데 이거는 예전에 오신환 의원이나 권인희 의원 같은 위법성 문제는 없어요. 본인이 이제 원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조홍천은 검찰 출신입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사실 사이가 안 좋게 나온 이후에 이제 당시 야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조홍천 의원이 주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무래도 네. 비주류적 성격이 있고, 더군다나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런 흐름들이 생긴 거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친문 핵심 지지자들이 조홍천 의원한테 굉장히 좀 비판을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조홍천 의원의 저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조홍천 의원이야 그렇다 쳐도 금태섭 의원도 지금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조홍천 의원과 금태섭 의원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검사 출신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어떤 검찰의 전현직이 똘똘 뭉쳐서 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형사 사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자, 우선요. 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 범죄 그리고 경찰과 관련된 직무 범죄만 수사를 하는데 중요 범죄 어떻게 가르는 거죠?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수사지휘 폐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권을 위한 이중장치예요. 만약에 황순옥 앵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에 한 번만 판단을 받아보겠습니까? 아니면은 경찰에 의해서 검사의 판단도 한번 받아보겠습니까? 두 번째겠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문제는 너무나 누더기가 됐다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네. 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식 항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숨죽이고 있었던 검찰의 불만. 자, 이제 굉장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직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 거죠. 자꾸 과거가 생각납니다. 글쎄, 근데 이제 조직적으로 반발한다, 뭐 검사들이 이제 뭐 내부 통신에 말해 글을 쓰고 뭐 글을 쓰나 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에 지금 권력 교체기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 임기가 3개월 남았습니다. 결국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 예를 들어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싸움은 차기 총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더 진두지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하. 3개월이면 사실 5월 달이에요. 그럼 6, 7, 8월에는 최소한 7월 정도에는 차기 총장의 윤곽에 나와야 된다는 건 누가 내정이 됐는데. 네. 그렇다고 보면 과히 차기 총장 후보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고검장급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뭐 파격 승진하지 않는 이상. 그럼 고검장급 얼마 되지 않는데 그 고검장급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청와대의 선택을 받아야 차기 총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마지막 인사만 남긴 거예요. 이 상황에서 과연 차기 총장 후보군들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무일 총장의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기가 검찰이 조직적인 어떤 항명을 해서 이것과 정권과 한판 승부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조직적 반발은요.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들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각 검찰청의 평검사들이 모임을 열고 여기서 연판장이라든지 또는 공식적인 서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른바 항명에 동조하는 사람이 모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오히려 죄송하다라는 글을 또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문정 부장검사가 쓴 글을 보시면 검찰의 막중한 권한을 위임했던 국민이 그 권한 행사 자격이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권한의 일부를 회수해 가려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반성문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총장님의 발언을 접하니 뭐라고 좀 변명하기가 더 송구스럽다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이문정 부장검사의 그 입장문 중에 그 국민이 줬다는 그 국민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그 권한을 준 주체가 결국은 국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2004년 그 당시 사태를 또 다시 복기를 좀 해서 보면 당시 그 검찰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물론 검찰의 그런 어떤 조직적인 그런 그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그 여론이나 그 국민이 사실 검찰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그 당시 수사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화살표는 가리키는 곳은 국민을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 어떤 여론조사나 그런 걸 보면 공수처 설치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끝까지 잘 밀고 갈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글쎄요. 이 검찰과 정치권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상황을 풀어내야 할 사람들은 검찰개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이 두 사람의 퇴진은 과연 명예로울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조수진 부장. 네. 이게 잘 해결돼서 두 사람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을까요? 우선 문무일 어느 한쪽은 지금 불명예로 퇴진할 수밖에 없겠어요.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둘 다 들 수가 있죠. 아, 그래요? 네.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책임을 다 직무유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꼭 그분이 명예롭게 퇴진한다는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7월 24일까지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6월 말에는 새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틀 뒤에 조기 귀국하는데요. 이틀 뒤에 조기 귀국을 하더라도 사표를 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끝까지 왜냐하면 가신다?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사표를 제출하면 더 우스워져요. 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정당한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의견 전달이거든요. 네. 이제 이것을 청와대가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하.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은 임기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주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